자, 정맥주사 문제풀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51페이지에 1055번부터 1059번까지 설명드리고 353페이지 1080번부터 1088번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먼저 1055번을 보시면 자, 주사기 내의 공기 제거 방법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요약 정리에서는 이 부분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교과서 233페이지에 보시면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사기 내의 공기를 제거를 하실 때는 어떻게 제거를 하셔야 되느냐? 주사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주사기를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사바늘 쪽이 이렇게 위쪽 수직으로 위로 올라오게 하셔야 돼요. 위로 하여서 여기 안에 있는 내관을 여기 이렇게 내관이라고 하면 요 내관을 밀어줍니다. 이쪽 위로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있던 공기가 이 위로 해서 빠지게 되겠죠? 약간의 수액과 함께 이렇게 위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주사 바늘을 수직 이렇게 위쪽으로 하여서 내관을 밀어줍니다. 내관을 밀어준다. 그래서 위쪽으로 들고 내관 밀기를 하시면 우리가 공기를 제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하시기 전에 공기방울이 막 이렇게 맺혀 있어요. 주사기 내부에. 그럼 이 공기방울을 위쪽으로 올려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 손가락으로 톡톡 쳐주시면 돼요. 톡톡 쳐주시면 이 공기방울이 이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요거를 밖으로 빼주셔야 될 때 위쪽으로 내관을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그렇게 제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바늘이 아래가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게 해서 내관을 밀어주면 공기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56번 보시면 재사용을 해야 하는 주사기 사용한 후 처리하는 방법. 이것도 제가 요약 정리에서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2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주사기는 사용 후 버리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재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사용 언급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요. 2번. 피 묻은 주사는 더운 물로 씻은 후 비눗물로 닦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혈액이라든지 여러분 단백질이 이렇게 단백질 성분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혈액이나 단백질 성분이 묻어 있게 되면은요. 찬물로 세척하셔야 됩니다. 찬물 세척이 먼저 선행되셔야 돼요. 찬물 세척 후 더운 비눗물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찬, 더, 비라고 우리 학생들이랑 외웠거든요. 찬물 세척 후 더운 비눗물이에요. 그래야 혈액이나 혈액 단백 성분들이 응고되지 않고 녹아요.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라든지 단백 성분이 묻어있는 것들은 찬물 세척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찬물 세척을 하셔야 혈액이라든지 단백질이 훨씬 더 잘 풀어서 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운 비눗물로 다시 한번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더운 물로 씻은 후가 아니라 찬물로 씻은 후 비눗물로 닦는다. 자, 3번. 응혈로 달라붙은 주사기는 용혈제에 담가둡니다. 맞아요.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피 묻은 주사기는 더운 물로 먼저 씻는다가 아닌 찬물로 먼저 씻습니다. 찬물. 5번. 주사기는 사용 후 생리식염수로 씻는다. 아니죠. 일반 물로 씻어주시면 돼요. 자, 1057번. 주사 투약 시 효과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서 잘 나온다겠어요. 그래서 효과가 가장 빠른 게 정맥이고 가장 느린 게 경구였어요. 그러면 찾아보시면 정맥이 처음이고 경구가 끝에 있는 거 찾아보시면 1번과 5번인데 이제 정맥 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근육주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정맥주사가 가장 효과가 빠르고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피하, 그 다음에 경구입니다. 피내는 넣어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1058번 보시면 비경구 투여로 주사할 경우 흡수가 가장 느린 것이라고 하면 주사약 중에 가장 느린 거는 피하 주사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059번. 정맥주사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맥주사의 장점 한번 보실게요. 1번. 약물이 완전히 흡수되므로 빠른 효과를 가장 신속히 얻을 수 있다. 그쵸? 효과
효과가 가장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번 약물의 치료적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좋아요. 장점이죠. 어렵다가 아니라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좋습니다. 3번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이거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다는 거는요. 경구투약의 장점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한 번에 쉽게 투약할 수 있다. 이것도 경구투약의 장점을 써놨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약이든 부작용은 있습니다. 어떤 뭐 약이든 어떤 투약 경로든 간에 부작용은 있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점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겨주셔야 돼요. 353페이지에 1080번 봐보세요. 자, 1080번 정맥주사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주사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문에다가 가위표 치고 들어가세요. 자, 그래서 1번 X표 치고 들어가시면 신체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맞죠? 영양과 수분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2번 약물의 빠른 효과, 그렇죠?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합니다. 3번 중독 약물을 희석하거나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해독하기 위해서 쓰고 4번 진단이나 약물의 과민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진단, 검사, 약물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는 피내주사였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5번 산염기의 평형,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5번도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요 4번 내용은 피내주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피내주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081번. 정맥주사 반을 제거한 환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맥주사 후에 우리 반을 제거하잖아요. 반을 제거 후에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본 거거든요. 1번. 주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맞죠? 5에서 10분 동안 꾹 눌러주세요. 문지르지 마세요. 문지르시게 되면은 혈관이 터져서 멍듭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랬어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알코올솜으로 눌러줍니다. 문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354페이지에 1082번 볼게요. 정맥염의 원인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맥염. 정맥염의 원인 1번 주사 부위가 일정하지 않아서 아니죠. 2번 약물 주입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니에요. 주위에 피하 조직으로 약물이 새서 발생하는 것은 침윤이었고 주사 부위 모세혈관이 많아서도 아니었어요. 정맥주사의 정맥염의 원인은 5번이죠. 주사바늘 삽입으로 인한 기계적 손상. 정맥염은 주사바늘이 삽입이 됨으로써 기계적 손상이 안에서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정맥의 경결, 정맥이 단단하게 굳거나 주사 맞는 정맥을 따라서 붉어지는, 발적이 되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정맥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적인 손상이 원인입니다. 기계적인 손상에 의해서 정맥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1083번. 정맥주사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맥주사의 단점. 자, 1번. 피부 손상을 가져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피부 손상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다른 투여 방법에 대해서 손상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애매한 문제긴 한데 아무튼 단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점은 아니죠. 그다음에 피부의 손상보다는 정맥의 손상을 좀 주죠. 2번. 주사 부위를 반드시 3개 문질러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사 부위는 문질러서는 안 되고요. 3번. 부작용이 급속히 발생한다. 답은 3번이에요. 부작용이 급속히 발생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효과가 빨라요. 그래서 급속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고 5번. 투약 오류가 발견되면 위세척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투약 오류가 발견이 됐을 때 위세척이랑은 연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084번. 정맥 내에 약물을 주입할 때 IV 세트 내에 공기를 배출시키는 이유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맥주사 들어갈 때 공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공기가 정맥주사를 통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공기 색전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 색전.
공기가 혈관을 막아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공기로 인한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 예방. 이게 막힌다. 공기로 인해서 혈관 막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관이 공기로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순환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심한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85번 볼게요. 정맥주입 환자에게 관찰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맥염 관찰하셔야 되겠죠. 왜냐? 정맥에 현재 기계적 손상이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 정맥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돼요. 체액 수액 과잉 부담 맞죠? 수분이 과다, 수액 과잉이 되면 호흡곤란, 혈압 상승, 호흡 상승,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하셔야 됩니다. 3번 주변 피하 조직의 손상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뭐 치명준상 같은 거 발생하게 되면 피부도 창백해지고 통증 발생하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작용이 빠르게 나타난다. 그쵸? 근데 옳지 않은 거 위장장애 손상 정도. 답은 5번입니다. 정맥주사는 위장장애 손상 정도와는 연관성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1086번을 한번 볼게요. 정맥주입 속도가 과도하게 빠른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맥주입의 속도 제가 빠르게 하지 마셔라. 수액만 빠르게 맞으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 우리가 약효가 나타나려면 수액은 천천히 맞아주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물 주입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순환, 심장이 마탱이가 간다고 했어요. 순환, 정신을 못 차린다 했거든요. 순환 쇼크 등이 발생해서 부작용이 급속히 나타나는데 뭐 호흡곤란, 혈압 상승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너무 많은 양이 순환계로 주입될 때 체액 분비가 과다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순환기 쇼크, 순환기가 마탱이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87번 수액을 주입받고 있는 대상자가 점적이 잘 안 되면 수액이 잘 떨어지지 않고 주사 부위에 부종, 그 다음에 차가움이 동반되는 경우 합병증으로 오는 거. 그래서 부종은 뭐 다양한 합병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특히 차가움증, 피부가 차가워요. 수액 맞고 있는 부위가 막 피부가 차가운 느낌이 나거나 창백해져요. 그리고 국소적으로 종창도 나타나면 이건 치명 증상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차가움이 동반될 때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1088번도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은 부분인데요. 요거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정맥 수액 연결 환자의 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사람들 환자 옷 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수액을 맞고 있는 사람 옷을 벗을 때는 어디부터 벗겨야 되고 환자의 옷을 입을 때는 어디부터 입어야 되냐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벗을 때는요. 벗기기 쉬운 쪽부터 벗기면 돼요. 벗기기 쉬운 쪽. 그러니까 수액을 맞는 쪽 맞지 않은 쪽? 수액 연결이 안 된 쪽부터 벗겨줍니다. 이 말을 건강한 쪽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건강한 팔. 그래서 수액을 맞고 있는 대상자의 옷을 벗길 때는요. 상의, 윗도리, 위에 옷을 벗길 때 벗기기 쉬운 쪽, 그러니까 수액이 연결되지 않은 건강한 팔부터 벗겨줍니다. 그래서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건. 쉽게 생각하면 벗을 때 벗기기 쉬운 쪽, 수액이 연결되지 않은 부위부터 벗겨주시면 되겠고 입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입을 때는요. 수액이 연결된 팔부터 수액 연결 팔부터 입힙니다. 그래서 입을 때는 수액이 연결된 팔, 이게 불편한 쪽, 불편한 팔부터 입히거든요. 그래서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그래서 맞는 답을 찾아보시면 자, 1번 상의를 벗을 때 수액 연결 쪽 팔부터 벗는다. 우리 벗을 때는 벗기기 쉬운 수액이 연결되지 않은 쪽부터 벗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수액이 연결되지 않는 팔부터 벗겨셔야 되겠고 2번 상의를 입을 때는 수액 연결 쪽 팔부터 입는다. 맞죠? 상의 입을 때는요. 수액 연결 팔부터, 불편한 팔부터 입힙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액을 잠그고 난 후 옷을 입힌다. 잠그지 않고요. 4번
상하이가 붙어 있는 것을 입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상하이가 붙어 있는 옷을 우리 점프수트라고 하는데 그거 입기 굉장히 불편한 거 아시죠? 자, 그다음 5번. 환자가 환의를 갈아입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자에게 옷 갈아입히고 할 때 환의 갈아입힐 때 반드시 설명. 병원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요.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설명하셔야 돼요. 설명의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이 종료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